오늘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투수이자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가 슈퍼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야구 천재에 걸맞은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시합에서 오타니 선수는 인류 투수 저스틴 볼랜더 선수에게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기자가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묻자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품격 있는 볼은 처음이었습니다. 상대 투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품격 있는 볼이라니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늘은 움직임이 둔했다. 다음에는 꼭 치고 말겠다.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와 같이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타니 선수는 우선 상대 투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말할 때 상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꾸며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쌓아온 오타니 선수의 인성이 그와 같은 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오타니 선수처럼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커뮤니케이션 비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녹아 있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이런 대화법은 상대를 웃음 짓게 하고 흔쾌히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만듭니다. 메신저를 하거나 메일을 보낼 때 이 방식을 적용하면 상대가 빨리 답장을 보낼 것입니다. 평소에는 답신을 늦게 보내는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열정 가득한 답장 내용과 분량에 상대의 호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다시 한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 상대방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기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입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존경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며 잘난 척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끌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요? 라는 질문으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의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표정이 풍부해지고 과묵하던 사람의 말수가 늘어나며 대화도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와 자신의 이야기를 남이 들어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표현에 어떤 개념인지 바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누가 이야기의 주인공인지를 유념하며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 샀어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첫째, 차종이 뭐야? 얼마 주고 샀어? 연비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때는 차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사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칭합니다. 둘째, 그렇구나. 우리도 10년 정도 타서 이제 슬슬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대화에서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쏟아냅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 책에서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대화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셋째, 잘됐다. 차가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일도 많아지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상대는 물론 자신도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물 혹은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니까요. 다만 자기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물이나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만으로 상대를 즐겁게 해주려면 상당한 수준의 화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자파 브랜드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오루 씨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임에 참석하여 인맥을 넓히는 일도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런 모임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모임에서 명함을 교환한 사람에게 인사 메일을 보내봐도 정작 업무 성과로 연결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사 메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모임에서 인사드렸던 영영회사 스스입니다. 말씀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자파 브랜드이지만 자파뿐만 아니라 의류 등 다양한 분야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메일에 답장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다 설령 답장이 오더라도 틀에 박힌 인사뿐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메일을 쓸 때 우선 상대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특히 업무적인 메일을 쓸 때 실제로 만나서 나눴던 대화를 되짚어 보면 적당한 메시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오루 씨는 모임에서 만난 A씨에게 인사 메일을 보낼 때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A씨가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녀는 이 말을 곱씹으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흠뻑 빠져서 들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꼭 다시 뵙고 일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근처에 오시면 사무실에 들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후 가오루 씨는 실제로 A씨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업사원으로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특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기본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부분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자 답신 확률이 높아지면서 성과가 숫자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 참가해봤자 어차피 인맥이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중심 대화법을 실천해보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나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바로 앞에 있는 상대에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친절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며 당신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그 사람 자체를 화제로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용이 재미있지 않아도 상대가 크게 만족하는 대화법입니다. 게다가 억지로 상대를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입니다. 험담만 아니라면 말이에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평소 상대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위를 잘 안 타시나 봐요. 전에도 한여름 내내 창고에서 일하고도 아무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일 도시락을 싸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체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댁까지 걸어가셨죠.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은 평소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관심을 두고 잘 살펴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화제로 삼아야지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때는 물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타인을 알려면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표현은 조금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위를 잘 탄다. 다이어트 결심이 자꾸 무너진다. 지하철에서는 가능하면 안고 싶다. 메신저 답변은 하루가 지난 후에 보낸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흥미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흥미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선 가까운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발견한 점들을 화제로 삼아보세요. 00씨는 메시지에 바로바로 답해줘서 정말 좋아요. 이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시작해봐도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무난한 화제를 고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거리만으로 친밀감을 얻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을 포착해서 화제로 삼아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상대의 겉모습을 잘 관찰하기입니다. 벌써 반소매를 입으셨군요. 역시 젊으시네요. 등 근육이 쭉 뻗어 있네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셨어요. 이처럼 상대방을 관찰하고 칭찬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늘 당신을 지지해주는 아내와 남편에게 잊은 말은 없나요? 늘 집안일에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회사 일 하느라 많이 힘들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봐 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라고 상대가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 대화할 때 저절로 머릿속에 구체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평사원이지만 언젠가 당신은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말하면 부부간의 대화도 무르익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확인하는 그야말로 좋은 점만 가득한 대화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해보면 대부분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물이나 장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어떤 일을 하세요? 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판에 박힌 듯 회사를 중심 소재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회사는 어디인가요? 어떤 상품을 취급하시나요? 로 이어져 주로 어디와 거래를 하나요? 등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같은 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대화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 지역 특산물이 뭐죠? 교통편은 어떤가요? 그 지역 출신 유명인이 누구였죠? 라는 질문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후 그 지역 근처의 공공산 영영해변에 가본 적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기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결국 어색한 분위기로 대화가 끊어진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장소가 주인공이 되는 대화는 왜 폭넓은 이야기로 이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그 안에 상대의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면 능숙하게 와 그렇구나 하고 감탄할 만한 에피소드를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사물이나 장소만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대화가 어찌어찌 이어지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도통 이야기거리를 찾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물이나 장소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만 했을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결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전부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아침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까지 일정에
워밍업이 1시간 정도 걸려요. 00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화가 이어지겠지요. 게다가 일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기 마련이므로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친밀감이 생기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으므로 대화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사물이나 장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초면에는 우선 자기 이야기를 짧게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본래 인간이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남 일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듣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특정 화제에 대해 상대방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할 때 눈이 반짝거리고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그 이야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이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상대방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매력과 더불어 업무 능력도 날마다 높아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욕조에 몸을 담고 있을 때나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인상 깊은 말,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면 따로 적어두세요. 의식적으로 이런 시간을 만들기만 해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생겨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잡담이 저절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느끼고 이를 통해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무의식 중에 당신의 태도에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나한테 뭔가 득될 만한 이야기는 안 해주려나.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며 쌀쌀맞게 대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때일수록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다시 떠올려 보세요. 회사를 방문하는 영업사원, 거래처 회사의 신입사원 아니면 회사 내의 청소를 해주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애정을 가지고 대하려는 태도는 당신의 인식을 높여줍니다. 지금은 당신과의 관계나 인연이 흐릿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대한들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애정을 담아 대하다 보면 성숙한 인간의 미덕이 태도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인맥을 넓히는 일이자 결국은 가시적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대부분 알지 못하는 근사한 대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화제거리를 찾습니다. 그러고는 무심코 지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바꿔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상대방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선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세요. 이때 지난번 상대방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활용하면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신다고 하셨죠. 강아지는 잘 지내나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셨죠. 계속 다니고 계세요. 지난번에 이사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은 다녀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건네면 상대방은 분명 기분 좋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단 긍정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언급해야 합니다. 어두운 이야기는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려면 평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흘려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그저 남일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은 상대의 기쁨이나 아픔까지 자기 일처럼 공감하며 듣습니다. 상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침을 꿀꺽 삼키고 아팠던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아픈 듯 얼굴을 찌푸리며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직접 체험하듯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말을 더 오래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누구나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화제 삼아 말을 걸어보세요. 분명 기분 좋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세가 몸에 배면 고생 많으셨지요 라는 말로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어린이 스포츠 교실에 자원봉사 선생님, 아파트 관리인 경비원 등 주위를 둘러보면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저는 모르는 고충이 있으시겠지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위로가 되는 멋진 말로 효력을 발휘할 테니까요. 내 곁에 소중한 남편 아내에게도 가끔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지요. 그런데도 늘 힘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남편 또는 아내는 어쩌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마음에 다른 이가 들어오면 더 따뜻해지고 한층 강해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할까 상상해 보면서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재치 넘치는 질문을 하지 못해도 무심코 자기 이야기가 튀어나와도 사물이나 장소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면 커다란 만족감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툭 터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로 커다란 도전처럼 느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로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강해지고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모두 기적입니다. 전 세계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귀한 인연으로 만난 것이니 그 만남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에 감사할 줄 모르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서 이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길을 황금빛 나날로 채울 것입니다. 약간의 쑥스러움은 내려놓고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세요.